어느 저녁 효정 씨는 가족 중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차 소리도 서두르거나 소란스러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집안의 조심스러운 공기를 깨뜨릴까 봐 두려워하는 듯 아주 살며시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거실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등이 살짝 굽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머지 지친 기색조차 무뎌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효정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선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효정 씨는 아주 오랫동안 등이 거의 굽어질 정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꽉 맞잡아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에 따르면 효정 씨는 그 자세로 거의 30분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낳아준 여인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효정 씨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문장은 툭툭 끊어질 정도로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업무적 압박, 혹은 밖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효정 씨에게는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 그 어떤 이유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처음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함과 애잔함,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꾸짖고 싶은 말들이 스쳤을지도 모르지만 딸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길어졌습니다. 그것은 혼자 견디고, 기다리고, 외롭게 걱정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효정 씨가 집에 없던 시간은 어머니에게 끝없는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와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막연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내색하지 않았지만 깊은 밤의 불면과 무의식 중에 터져나오는 한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효정 씨가 고개를 숙여 잘못을 빌었을 때 어머니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화나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 섞인 아픔이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그 사조의 시간 속에서 효정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믿어왔음을 고백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까 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를 몇 배나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효정 씨는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만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살며시 만지셨습니다. 마치 딸이 놀라기라도 할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팽팽했던 방 안의 긴장감을 깨뜨리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그 한마디에 효정 씨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 앞에서 마음껏 나약해지는 자신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식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과도 때늦은 원망도 없었습니다. 효정 씨가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푹 잤는지, 요즘 건강은 어떤지 같은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물으셨고 효정 씨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듦을 어머니께 털어놓은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괜찮으며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는 것을 어머니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잘 아는 이들은 효정 씨가 어릴 적부터 감정 표현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보하는 것에 익숙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했으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자칫 무심해 보인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사실 그녀는 속마음을 표현하는 서툰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한 그 순간은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가족 문화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많은 감정이 침묵이라는 껍질 아래 숨겨지고 많은 사과가 끝내 말로 전해지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효정 씨의 행동은 지켜본 이들에게 형식적인 몸짓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의 한 지인은 효정 씨가 그렇게 많이 우는 것도 자신의 잘못을 그토록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도 처음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사과는 단순한 잘못의 시인이 아니라 딸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을 가장 소중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효정 씨에게는 강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른이 된다는 것이 가족과의 공유를 끊어내는 것이 아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업무와 성취, 개인적 책임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아가기 쉬운 사회에서 효정 씨가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인 장면은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모든 발걸음 뒤에는 항상 기다리고 걱정하고 희망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그 모든 불안을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효정 씨의 귀가는 모든 문제의 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새로운 대화 방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더 솔직하고 더 천천히 그리고 더 진실하게 다가가는 대화 말입니다. 사과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끊어질 듯 팽팽했던 감정의 끈을 다시 잇기에는 충분히 시기적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효정 씨는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대단한 계획은 필요 없었습니다. 때로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자식이 무사히 눈앞에, 바로 자신들의 집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효정 씨에게 30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사과의 무거움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고 사랑받으며 자식이라는 자신의 가장 소박한 역할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안도감 때문일 것입니다.